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5번째 강의 마케팅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누어 왔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이 마케팅 조사가 혹은 이 시장 조사가 잘 활용된 혹은 잘 활용되지 못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례가 아모레퍼시픽의 려라는 샴푸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려라는 샴푸는 비어있는 세분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모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남성의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남성에 국한된 상품들이 많기도 하고 남성들이 아무래도 탈모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의 려 한방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을 다소 무마시키고 다른 세분 시장을 노림으로써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던 결과를 봤더니 탈모에 대한 고민이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고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기 탈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탈모 현상을 예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뚜렷한 탈모 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그 전부터 이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한방 샴푸를 새로운 세분 시장에 내놓기로 한 거죠. 즉 초기 탈모가 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 이꼴 중년 남성이라는 틀을 깨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시장에 주목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의 려 샴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에이스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 표적 시장 마케팅에 대해서 배울 때 STP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이 STP를 배울 때 굉장히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이스 침대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도 정교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차별성을 강조한 사례이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 결과에 활용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 침대가 1990년대 초반에 종합 가구 업체들이 가구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침대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침대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었던 이 에이스 침대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스 침대에서는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자, 마케팅 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총 3개의 세분 시장을 구분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뭘 기준으로? 이 편익을 기준으로.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익을 기준으로 세분 시장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고객 행동 변수를 이용한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어쨌거나 추구 편익들을 이 세 개의 세분 시장이 어떻게 이 추구 편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세분 시장에서는 정통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35세 이상의 주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경쟁 브랜드는 기타 침대 전문 업체 그리고 에이스 침대였다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에이스 침대가 이미 이 세분 시장 1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분 시장 두 번째는 추구 편익이 기능성과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하고요. 자,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봤더니 25세에서 34세까지의 주부들이구나. 그리고 이때 이 세분 시장 이 기능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경쟁 브랜드는 종합 가구 업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크나 루네오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세분 시장은 다른 가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편익으로 삼고 있는 세분 시장이었고요. 여기에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는 미혼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는 종합 가구 업체와 중소가구 업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세분 시장 1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침대가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에이스 침대의 점유율이 이미 높은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우리의 상품을 많이 고객들이 좋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점유율을 더 늘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미 이룩해져 있는 것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계이익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세분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세분 시장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가구와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다른 가구와의 조화. 그러니까 침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장, 그리고 책상, 혹은 옷장 등과 침대가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가구들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는 종합가구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되겠죠. 근데 에이스 침대는 침대 전문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분 시장 3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구들을 함께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이스 침대는 세분 시장 2를 공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가격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 인하는 결국에는 타 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격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에이스 침대의 이익을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에이스 침대는 이 기능성, 이 추구 편익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에이스 침대는 그들의 침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우수함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켰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유명한 광고 카피가 등장을 한 거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그렇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고 카피였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 당시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그랬대요. 자꾸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는데 가구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질문을 자꾸 침대를 한다라는 항의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에게 이 기능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인식시켰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과학이다가 아니라 침대는 에이스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침대 시장에서의 차별적 우위를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불완전한 조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버거킹의 사례입니다. 네. 이 버거킹, 여러분들 패스트푸드라고 하시면은 어떤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브랜드 파워가 큰 곳은 그쵸, 뭐니 해도 맥도날드겠죠. 자, 근데 이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항상 2위에 있다 보니까 맥도날드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었어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자, 맥도날드를 이기기 위해서 버거킹은 대규모 리서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수천 명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 패스트푸드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버거킹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맥도날드를 이기기 위해서.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빠른 음식 제공이 제일 중요하다. 패스트푸드 딜리버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거킹은 더 빠른 서비스를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우리는 더 빠른 서비스를 합니다 라고 공시를 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좋지 않은 사례, 마케팅 조사가 실패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결과는 오히려 맥도날드에 대한 고객들의 호감도가 더 증가하고 맥도날드가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바로 맥도날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소비자들이 이야기했던 빠른 음식 제공, 패스트푸드 딜리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버거킹이 아니라 맥도날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이 탐색적 조사, 그쵸? 탐색적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그들의 어떤 마케팅 지향점을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문제점을 깨달은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컨셉트를 제안해서 별도의 포지셔닝을 구축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컨셉트죠. 이 프레임 그릴드입니다. 네, 직화구이를 강조하는 거죠. 직화구이를 강조하는 버거킹의 광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이런 광고들도 있었더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그 버거킹 매장에 실제로 불이 났던 사진들이에요. 이게 연출을 광고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났던 그 당시의 사진을 찍어서 광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은 진짜 불을 사용해서 직화구이 패티를 직화구이로 구워서 준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광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25번째 강의 마케팅 조사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